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 투자랑 월세 따박따박 받고 싶은 마음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고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챙겨 보시는 걸 텐데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는 달콤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죠? 온갖 성공 사례와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벌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직접 투자에 뛰어들어 보신 분들, 운동장에 뛰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상가가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물건은 아직까지는 낙찰받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박 사례다 막 들떠가지고 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낙찰됐고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정보지부터 살펴보면요. 물건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습니다. 근린상가. 평수는 괜찮습니다. 53평. 자, 요게 2층 건물이고요. 감정가는 6억 5천이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 자, 이 건물이 생일이 2015년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새 건물 정도는 아니지만 준신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로변이고 사거리에 코너에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상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도 보면서 입지랑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감정가가 6억 5천이었으나 자, 신건의 112%로 단독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단독으로요. 자,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대금 납부를 진행했고 배당 종결까지 깔끔하게 진행된 물건입니다. 자, 경매 당시에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힐스테이트 봉담, 어떤 분양사무실 같은 상호가 되겠죠? 자, 보증금 100에 월세 240이다. 조금 특이한 점은 보증금이 100만 원이죠. 월세가 240. 이렇게 됐을 때 약간 깔세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사업자 등록도 없고요. 확정일자, 배당요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빌려 쓴 느낌이 강력하죠. 자, 그리고 권리 분석상에는 문제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경매 감정평가 당시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건물, 사우나도 보이고 당구장, 피트니스 나름대로 준수하네요. 자, 하지만 요 건물 바로 옆에 여기가 나대지인지 공터인지 도로변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경매 물건 옆으로도 프라자 건물이 높은 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 몇 개가 있고, 요 사진 봤을 때 경매 물건의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추후에 여기도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 여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변의 프라자 건물들이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자, 감정평가 당시에 1층에 이디야 커피, 옆에 정육점, 2층에 힐스테이트 봉담, 홍보관, 자, 맞죠? 3층에는 점핑클럽, 그 위층에는 휘트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리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잘 쓰고 있죠? 안에 이렇게 사무실. 자, 코너바리 총 3개의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면을 확보하고 있죠. 서쪽에도 큰 도로, 남쪽에도 큰 도로, 대각선으로도 건물이 사선으로 잘려 있어서 가시성이 괜찮은 상가. 이렇게요. 자, 지도 보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 상업지예요. 그러면 주변에 배우 세대가 많이 받쳐줘야 될 건데 일단 상업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에 프라자 건물들과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지가 좀 보입니다. 한 3개, 4개 정도요. 자, 그럼 왼쪽에 배우 세대가 있을 건데 세대수가 많은지도 봐야 되겠죠? 1000세대, 800세대, 1800. 더 없나? 조금 더 가면은 있습니다. 단지 1000세대, 자, 아래쪽에 500세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2000, 3000, 또 밑에 쪽에도 있네요. 밑에 쪽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랑 임대랑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세대수는 대략 4000세대 왔다 갔다 정도로 보이는데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동선을 그려야 되겠죠. 가장 중요했던 배우 세대를 확인했고 그 배우 세대에 알맞는 프라자 상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프라자 건물이 너무 많고 그마저도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땅이 좀 남아있다. 자, 학교까지 끼고 있으니까 요 동네 분들은 여기 상가를 쓰겠죠? 자,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 14단지에서도 저희 상가를 이용하러 내려올 수 있는지 지도상으로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데 딱 찍어 보니까
역시나 도로의 폭이 굉장히 넓고 건너가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폭이고 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요 위쪽에 상가를 쓸 것 같아요. 아래쪽도 건너오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저희 상가를 쓸 직접적인 유효 배후 세대는 여기가 끝입니다. 능실마을, 스위첸 아파트, 엔루체 요게 끝이에요. 아래쪽에 조금 상가주택 있고요. 자, 요 정도는 건너올 수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스가 또 11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 분들이랑 동선 한번 쫙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선. 크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나올 거고요. 요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아래도 요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옵니다. 맞죠? 요 분들은 요렇게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가면서 상가를 쓸 것 같습니다. 요 분들도 요렇게 나와서 여기를 쓰고요. 여기가 없으면 요렇게 나와서 쓰고, 더 없으면 더 올라가서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A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경매상가 여기는요. 여기는 B급, C급. 요 정도가 B급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가 B급. 얘도 비슷하겠다. 그렇죠? 독인 객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스위첸 아파트의 입구가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었으니까 요 1000세대 아파트의 반 정도는 우리 상가를 쓰러 올 수 있겠다. 맞죠? 정리를 해보면 자, 아래쪽에 큰 대로변이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롯데리아랑 파리바게트 새마을금고 있는 쪽 여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로드뷰 확인해보면 자, 병원 건물 들어와 있고 핸드폰 건물 그렇죠? 맞은편에는 스터디 카페 병원 건물로 아주 예쁘게 임차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파리바게트까지요. 그렇죠? 자, 경매물건 우리 건물은요. 횡단보도가 너무나 잘 나 있지만 아래쪽이랑 봤을 때랑 모양은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로드뷰로 봤을 때 일단 차이가 먼저 나네요. 1층에 핸드폰이 안 보이고 벤티, 그다음에 학원들만 좀 들어와 있고 조금 더 가치를 높게 칠 수 있는 병원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니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맞은편에는요. 커피는 경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네이버 사진이 2023년입니다. 현재 공실입니다. 자, 공실로 경매 물건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죠. 자, 요때 당시에 경매 진행 당시 돌아가 보면 바디 더 예뻐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공실이었다가 잠깐 동안 분양 홍보관으로 썼었죠. 그러고 나서 바디 더 예뻐짐 요가 이걸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쵸? 임차인이 들어왔어. 자, 그런데 경매가 당했죠. 자, 그해 8월 달에 요 바디 더 예뻐짐이 빼가지고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 공실이 많다면 우리 임차인들은 더 조건이 좋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물건 마찬가지로 코너에 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가치성이나 위치가 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옮긴 이유는 뭐 저렴했겠죠. 그렇죠. 월세가 더 저렴했거나 렌트 프리를 많이 받았거나 어떤 분명히 좋은 조건이 있었으니까 일로 옮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것까지 확인해 봤을 때 상가 문의, 임대 문의가 붙어 있어요. 자, 안타까운 상황. 자, 그래서 요 1000세대의 절반 정도만 우리 상가를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후문. 그렇죠. 버스 정류장 이쪽에 있고요. 편의점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편의점이 2개가 있어요. CU랑 미니스톱. 이쪽으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파리바게트 쪽으로 이용할 것 같다. 여기가 A급 자리가 확실하니까요. 다시 분포도를 그려보면 요 분들이 요렇게 쓸까요? 안 쓰겠죠? 다 일로 갈 겁니다. 자, 여기는 반 정도가 이쪽으로 갈 것 같고 요 분들도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가 그 중에서도 대로변 라인이 A급 후면으로 가면 갈수록 먹자랑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공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그리고 우리 쪽이 B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상대적으로 A 자리보다는 더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동산을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옆에 나대지가 그런데 아직도 건물이 안 들어왔을까요? 아, 공사하고 있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옆에 또 있습니다. 한 개 부지가 아니에요. 지금 줄줄이 다 나대지야. 이게 건물이 지금 들어서는 거잖아요. 요 똑같은 건물이 또 올라와요. 임대가 더 저렴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동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대지가 많이 남아있는 동네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대수가 진짜 바글바글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신도시들은 그렇지 않죠. 옛날처럼 세대수 비례해서 주택수에 비례해서 상가를 짓는 개수
그 법이 사라진 이후에는 그냥 막 짓거든요. 상업지, 이 비싼 땅에는 상가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 시행사들도 돈을 버는 구조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 물건, 총 4개의 물건이 나와 있죠? 거래 방식은 전체 찍었고요. 지상층, 자, 1층 지하 빼고 지상층으로 찍었습니다. 자, 현재 7억 5천에 매매가 나와 있네요. 자, 선임대가 맞춰졌다. 얼마에? 가격이 없네요. 250만원. 250만원에 선임대가 맞춰졌는데요. 7억 5천. 자, 또 똑같은 것 같죠? 250만원에 7억 5천. 자, 53.49평. 우리 경매 물건인지 확인을 해보면 53.4평. 똑같죠? 하지만 우리 물건은 7억 3,600에 낙찰. 현재 7억 5천에 물건을 내놨다. 자, 월세도 있습니다. 자, 월세가 270에 내놨는데요. 평수가 경매 물건이랑 똑같아요. 이거 뭐죠? 선임대가 250만원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현재 공실이어서 270만원에 월세가 나왔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요 사진이 있는데, 사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자, 사진. 현재 모태 공실 그 자체입니다. 뭐 하나 들어왔던 흔적이 아예 없어요.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가 죽을 때 담배 한 대 피던 그 자리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그 자체. 뭐 하나 들어온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요 250만원의 임차가 맞춰졌다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250 나누기 53평 47,000원요. 47,000원 정도. 자, 여기 이쪽보다는 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보다는. 요 후문 앞에 건물이 또 있어요. 여기 메가커피 있는 건물. 자, 여기도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A급짜리 한번 보죠. 자, 3층에 300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싸야 되니까 여기가 좀 월등히 비쌌으면 좋겠는데 300 나누기 43.8. 자, 68,000원. 자, 좋습니다. 역시 A급짜리답게 6만원이 되는 모습. 자, 그리고 공실이 또 없나? 요 아래쪽 건물 한번 또 보죠. 5층, 8층은 좀 빼고 좀 낮은 층이 없을까요? 2층이네요, 2층. 자, 요거 좀 좋습니다. 150. 자, 150 나누기 18.4평. 오, 8만원. A급짜리답습니다. 8만원 나왔어요. 3층도 있는데요. 3층도 좋죠. 3층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급짜리 확인입니다. 140 나누기 19평. 7만원. 오, 기가 막히네요. 그쵸? 너무 좋아. A급짜리. 자, 그럼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요 12개짜리 물건을 보면은, 자, 4층, 7층, 4층, 6층 밖에 없는데 제일 낮은 건 4층 볼게요. 4층. 4층이 90만원에 나와 있어요. 요게 90 나누기 17. 자, 평당 52,000원. 오, 괜찮은데? 4층에 5만원. 우리 거는 48,000원 정도 되니까 나름 매력 있습니다. 나름 250만원 정도면 나름 매력 있는 정도 수준의 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은 모습.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봐야죠. 2022년 5월 20일 경매로 매각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대출을 실행했는데요. 채권 최고 금액 7억 800만 원입니다. 등기는 이 상태로 끝이에요. 또 뭐 팔리거나 문제 있는 등기가 없어요. 나누기 120%는 자, 5억 9천만 원 대출 실행하셨습니다. 5억 9천만 원을 대출 실행하셨으니 낙찰가의 80%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복귀 물건 시리즈로 쭉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것까지 총 4일째 보면은 대출을 전부 다 80%로 받으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이제 확실하죠? 어지간하면 대출은 80%를 받을 수 있구나. 자, 이 경우는 80%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받았네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건물의 감정가가 높아야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는 감정가가 6억 5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낙찰을 감정가의 112%로 받았잖아요. 감정가를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대출의 비율이 좀 적을 줄 알았지만 80%로 많이 나왔다. 낙찰가의 80%요. 자, 이자를 오늘날 이자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자로만 계산할게요. 4%. 연 이자는 2,360 나누기 12달. 자,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대충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200만 원.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총 몇 달 지났죠? 자, 등기 넘어간 날이 작년 5월 20일 날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오늘날까지 9월달 총 11달입니다. 곱하기 10일. 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금융 이자 비용만 2,200만원 플러스 또 뭐 있죠? 공실일 때, 상가 공실일 때 관리비 내야 되죠. 자, 관리비 알파까지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현재도 진행 상황인 과정인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금이 들어갔죠. 실제 투자금은 낙찰가에서 대출 빼고 취등록세가 되죠. 그러면 앞만 못 잡아도 1억 7천 정도. 그렇죠? 자, 현재까지 2억 정도의 현금이 박혀 있고, 자, 앞으로도 계속 금융 비용이 빠져나갈 예정인 거예요. 이 물건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들을 해보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의 물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상가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어렵고 무서운데요.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공실이 났을 때 해결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써야죠. 애초에 직접 쓸 것까지 다 계산에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옛날처럼 대충 싸게 받아가지고 동네 시세에 맞게끔 임차 나가겠거니 이런 거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물건이 좀 멀리 있다 그랬을 때 공실 났을 때의 계획까지 확실하게 짜 놓은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로드뷰로 보면 언뜻 보기에 좋은 모습, 좋은 건물. 자, 이게 다가 아니었죠. 오늘 알려드린 동선과 배우 세대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니까 모든 물건을 보실 때 배우 세대 먼저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동선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업종에 대한 이해, 어떤 업종이 없지? 업종을 쭉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공유 미용실이 없다, 공유 미용실을 할 사람을 좀 찾아보시고, 뭐 주짓수가 보이는데 뭐 크로스핏이 없나? 크로스핏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크로스핏을 할 사람도 찾아보시고, 1층에 내가 크게 쓰고 있으니 내가 2층까지 크게 들어설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면밀하게 짠 다음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자 건물이 많은 지역에 뒤쪽 골목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배우 세대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요 바로 뒤에 건물도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나마 대로변에 나와 있으니까 근근히 버티면서 A급 자리가 좀 좋은 건데, 봐보세요. 요 A급 자리에서 한 블럭만 옆에 가도 이런 꼴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동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뒤에는 그냥 뭐 모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1층에 먹자나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아예 찾아가는 메가박스 이런 거는 괜찮죠. 찾아갈 수 있는 거. 병원, 뭐 여성병원 같은 거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산부인과. 요즘 애도 안 태어나서 산부인과도 다 힘든데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자, 임대활동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임차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가 안 빠질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동물병원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좋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 장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활동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